지금부터 또 한 분씩 두 분씩 들어오시겠죠. 자, 지금부터 분당 ABC 센터의 김미든 강사분께서 퍼스널 케어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또 열정적으로 전해 주실 거거든요. 필기도구 준비하셨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미든 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ABC 홈리빙 체험 강사 김미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말, 와, 지금 9시가 땡 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많이 입장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글리스터 멀티액션 전동 칫솔 제품 정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지금 이렇게 많이 함께 하신 리더님들 중에서 우리 글리스터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과 또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사용 중이면서도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그렇지 못한 분들,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용 중이든 아니든, 그리고 잘 사용하고 있든 아니든,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구강 관리의 중요성부터 구강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글리스터 전동 칫솔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글리스터 전동 칫솔이 왜 좋은지, 이렇게 차근차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체 오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5가지가 건강하면 복이라 불리는 5가지예요. 혹시 어떤 거 있는지 아시나요? 신체 오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치아 이야기할 거니까 맞아요. 치아가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또 뭐 있어요? 눈, 시력이 있고요. 네, 청력도 있고요. 자, 채팅창 한번 볼게요. 눈, 맞아요. 보통 치아에서 눈까지는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자, 5가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치아, 그 다음에 소화, 시력, 청력, 대소변 이렇게 5가지를 신체 오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5가지가요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뒤죽박죽으로 불리는 게 아니고요. 항상 맨 앞에 뭐가 있을까요? 치아가 있어요. 네, 치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우리 인체 중에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그 맨 앞에 손꼽히는 것이 바로 치아 건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우리 치아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도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치아 한 개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요, 약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질문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1억부터 부르셔가지고 제가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자, 1억까지는 아니고 치아 하나당 약 3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대요. 자, 그러면 하나당 3천만 원이면은 우리 윗니 아랫니 다 합쳐서 28개니까요. 약 8억 4천만 원인 거예요. 입속에 8억 4천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속의 보석이다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늘상 우리 가족분들, 지인분들, 친구분들에게 뭐 건강 잘 챙겨, 감기 조심해, 몸 잘 챙겨 이러한 따뜻한 인사는 많이 나누곤 하는데 어, 지인분들에게 잇몸 잘 챙겨. 요즘 잇몸 건강은 어때? 이렇게 잇몸을 챙겨본 적은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치아라든지 잇몸은요, 안 좋아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신경을 쓰고 챙기게 되지, 사실 건강할 때는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몸만 열심히 챙기면 안 됩니다. 잇몸이죠. 말 그대로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몸, 바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을 튼튼하게 잘 관리를 해야 치아도 건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시중에 보면 정말 많은 제품들, 많은 좋은 제품들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잇몸 질환은요, 매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감기보다도 이런 잇몸 질환들을 감기보다 흔한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2020년에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숫자의 통계를 내봤어요. 국내 다빈도 상위 질병 외래 환자 수입니다. 자, 1위에 뭐가 랭크되어 있어요? 1위에 치은염 및 치주 질환. 자, 많은 분들이요,
병원을 찾는다면 병원을 찾는 가장 많은 이유는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감기 같은 경우는 급성 기관지염에서 2위에 있고요. 1113만 명이죠. 근데 치주 질환은 1637만 명이에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치과를 가는 이유도 충치 때문에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충치는요, 4위에 있습니다. 618만 명. 치주 질환이 약 3배가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또 뭐냐면, 자, 이거는 치과, 병원을 찾은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면 병원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 수를 더한다면요, 그 수는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자, 이 치주 질환은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치은염은 우리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 겉면을 연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연조직에 이제 염증이 생긴 상태예요. 이때는요, 빠르게 치과를 찾아가면 치료를 통해서 원래 건강한 잇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제 잇몸에서 연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요, 이제 이 치아 뿌리까지 염증이 번지게 돼요. 그럼 치주염이 되는 건데, 자, 치주염일 때 치과에 가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통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원래 건강한 잇몸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치은염과 치주염이요, 우리가 느끼는 증상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딱 견딜 수 있을 만큼 아프고, 자, 어느 날은 너무 아프고 불편해요. 근데 견딜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날에는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이게 반복이 돼요. 자, 근데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일까요? 아프면 계속 아파야죠. 계속 아프고 계속 불편하고 힘들어야지 빨리 치과에 갈 텐데 아프다가 괜찮다가 이게 반복이 되니까 자꾸만 병원을 찾는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주 질환은 굉장히 조기 진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치과에 찾아올 정도가 돼버리면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잇몸이 어딘가 욱신욱신하고 좀 뭔가 이물감이 느껴지고 아프고 불편하다? 그러면 절대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병원을, 치과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입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다라고 해요. 자, 개체수는 장보다는 작지만 종류는 거의 유사할 정도로 다양한 세균들이 있다고 해요. 뭐 700개에서 1000개 종류의 세균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입 안에 이렇게 세균이 많은 이유는 우리 입은요, 미생물들의 그 안식처로 안식처가 되기에 정말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면은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와 잔여물들이 치아 사이사이 그리고 잇몸선을 따라서 이제 갇히게 되겠죠. 그러면 세균들에게는 지금 마치 이 모습이 어떤 걸까요?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와 잔여물들이 넘쳐나요. 이 세균들한테는 거의 잔치죠, 잔치. 거기다 입 안은 또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세균이 살기에 정말 최적의 번식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g의 치태에는 100억 마리의 세균이 있다고 하고요. 1mm의 침 속에는요, 1억 마리의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미더님들, 입 안에 지금 현재 미더님들 각각의 입 안에요, 침이 몇 미리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한 3에서 5mm 정도? 그 정도 지금 다 입안에 있지 않으실까요? 자, 지금 3에서 5mm 정도는 되는 이 침을요, 리더님들 한번 꿀꺽 해보시겠어요? 자, 저도 꿀꺽 해볼게요. 자, 침 맛이 어떠신가요? 네, 늘 함께하던 침이고 늘 삼켰던 침인데도 방금은 침의 맛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3억에서 5억 마리의 세균을 내가 꿀꺽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꿀꺽한 세균들은요, 실제로 우리 몸 속으로 침투가 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위부터 장 항문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사실 피부 같은 튼튼한 상피세포의 바깥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몸 속으로, 혈관 속으로 침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꿀꺽한 이런 세균들이요.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실제로 진짜 우리 몸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로가 있대요. 어디일까요? 어딜 통해서 진짜 우리 몸으로 속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기도? 자, 어디를 통해서냐면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치주질환. 네, 그렇죠. 잇몸. 네. 염증으로 인해서 점막이 손상되고,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새가 생기면요. 그 틈새를 따라서 이제 입안의 세균들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침투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 자, 이때는 잇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혈관을 따라서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균들을 온몸에 퍼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어요. 지금 400분 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로도 지금 통계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양치하는 동안에 잇몸에 피를 경험한 게 66%에 달한다라는 답이 있었고요. 양치하는 동안 치아에 마모와 시림을 경험한 건 41%에 달한다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요. 이런 잇몸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실제로 전신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몇 퍼센트? 73%. 네. 4명 중에 3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찔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양치를 하는데 탭 뱉었더니 피가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그 순간에는요, 잇몸 좀 안 좋나 보네. 아, 조만간 치과 한번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치 다 마치고 나서 욕실 문 닫고 나오면요, 어떻게 해요? 까먹어요. 네, 있습니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괜찮으면 또 피가 안 나오면 또 까마득히 잊고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피가 나면 그제서야 또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게 되고 있잖아요. 이젠 그러면 안 됩니다. 잇몸이 아프면 온몸이 아플 수 있다. 우리 입은요. 정말 전신 건강의 게이트웨이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뉴트리션, 영양도 들어올 수 있지만 입을 통해 세균도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전신질환과 연관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방금 언급을 했던 것처럼 혈관을 따라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세균들을 어떻게 한다? 전신으로 퍼뜨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폐렴부터 당뇨, 골다공증, 뇌졸중, 심혈관 질환, 조산, 저체중아,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다양한 부분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입안에서 생겨나는 문제와 염증과 이런 문제들이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입안에서 생겨나는 이런 잇몸 질환들로 우리 전신 건강이 위협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매일매일 실천하는 전신질환 예방 수칙이라고 적혀 있어요. 가장 쉬운 구강건강 관리 방법인데요. 자, 6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칫솔질이 아니에요.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네. 규칙적이고 올바른 칫솔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 그리고 가글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치실이나 치간 칫솔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반드시 습관화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양치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온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요. 하루에 3번 식사한 다음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잘 이용을 하면요. 치주염에 걸릴 확률을요. 무려 78%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양치하기 전에 해야 할지, 후에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오늘 함께 하신 리더님들은 전에 하시나요? 후에 하시나요? 네.
각각 지금 마음으로 답을 해주고 계시겠죠? 네. 양치, 전에 이제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을 하면요. 채팅창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자, 일단 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 하시면은 사이사이에 있는 이제 플러그를 제거해주고 찌꺼기를 빼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양치질 한 다음에 이제가 적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양치를 하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치실이나 치간칫솔로 제거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더라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 치주과학회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치실을 양치하기 전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강 상태가 조금 더 양호했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중간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후회하신 전도 있고, 후도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괜찮아요. 지금, 여러 리더님들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전에 하시는 것도 후회하시는 것도, 자, 정답은 없어요. 뭐, 전에 하는 게 조금 더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걸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미 전에 하거나 후회하거나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또 은근히 이게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전이든 후든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좋으니까 꼭 습관화해서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당류 섭취 제한. 아무래도 당분이 많은 음식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겠죠. 반드시 단순히 디저트나 간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치아에 좋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간식을 안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로 영양소를 채우는 게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금연과 금주가 있어요. 특히 흡연 같은 경우는 잇몸 질환의 또 주요 위험 요인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죠. 자, 5번과 6번은 이제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치과에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스케일링이 1년에 한 번은 보험 처리가 가능하죠. 그런데 권장하는 스케일링 주기는요, 6개월에 한 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특별히 잇몸에 피가 나고, 욱신욱신하고, 아픈 데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지더라도요, 1년에 한두 번은 치과를 찾아가서 혹시라도 지금 내 구강 상태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스케일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치석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치아의 구조를 보면요. 이제 범랑질, 우리가 볼 수 있는 치아의 겉표면을 범랑질이라고 하는데, 이 범랑질, 에나멜층이라고 얘기해요. 이 범랑질에는 치아 하나당 범랑소주라고 하는 그 3에서 5 마이크로미터 굵기의 사상체가 수백만 개가 나 있대요. 자, 그래서 충치가 생기면요. 이 범랑소주의 방향대로 이제, 썩어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범랑질에는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충치가 생겨도 어때요? 느껴져요? 아파요? 범랑질을 뚫고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몰라요. 충치가 생겨도 통증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범랑질 아래에 있는 이 상아질, 상아질 보면은 상하세관이라는 미세 구조가 있어서 감각을 느낄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상아질까지 침범을 해야 그제서야 통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번 마모되거나 녹아버린 범랑질은 다시 재생이 되지 않죠. 한편으로는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연고치인데 평생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자, 이 범랑질이요. 우리 인체에서 우리 몸 중에서 가장 튼튼한 부위래요. 뼈보다도 단단하대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가해지는 이 압력이요. 60kg에서 70kg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무거운 무게의 압력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이 튼튼한 범랑질이 충치가 생겨서 마모되고 깎이고 썩어서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는 것에 대한 대가가 이제 충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역시나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놓치고 있는 충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치과에 주기적으로 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 범랑질을 마모시키는 주요 원인을 이제 보면요. 첫 번째, 노화가 있고요. 두 번째, 산성식품이나 음료 섭취. 자, 그리고 세 번째, 식습관. 4번, 위산 역류 및 잦은 구토. 5번, 이갈이. 여섯 번째, 잘못된 칫솔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흐르는 세월을 잡기는 어려우니까, 그쵸? 노화는 어쩔 수 없나. 그래도, 우리 뉴트라이트 열심히 먹으면서, 또 면역력을 기르면서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성식품이나 음료 섭취를 제한하는 거.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당이 많은 음식보다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거. 그리고 6번, 특히나 잘못된 칫솔질. 그쵸? 맞아요. 아까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요, 어떤 칫솔질을 해야 된다고 했죠? 올바른 칫솔질, 그쵸? 자, 그리고 범랑질을 마모시키는 주요 원인은요, 잘못된 칫솔질이다 적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린 뭘 알 수 있을까요? 칫솔질이라는 게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구강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잘 못하면 범랑질을 마모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치질은요, 잘해야 합니다. 자, 오늘요, 지금 460분이 계세요. 460분. 자, 리더님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 460분의 리더님들 중에서 혹시 솔직히 말해 주셔도 좋아요. 혹시 양치질 안 하시는 분? 솔직하게. 자, 나 양치질 안 한다. 솔직하게. 자, 안 계시나요? 양치질을요, 네, 누군가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꼼꼼하게 하고, 오랫동안 하고, 누군가는 조금 대충 하고, 뭐, 더 짧게 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요, 양치질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해요. 그쵸? 그리고 양치질이라는 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관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신생아들, 아가들도요, 이가 나기 전부터도 버즈 삶아가지고 입 이렇게 손가락에 감싸가지고 잇몸을 닦아주고 해요. 입 관리를 해줍니다. 저 6살 딸아이가 있는데요. 네, 아이가 이제 아직은 저의 눈에는 어리다 보니까 아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루 건너 하는 말인데요. 엄마, 오늘 머리 감는 거 패스할까? 라는 말을 굉장히 이틀 건너서 해요. 그래서 머리 감는 거는 하루 정도 패스하는 날도 많고요. 아침에 유치원에 등원할 때에도 세수를 안 시키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가는 날도 많아요. 그런데요, 머리 감는 거, 세수하는 거 다 패스가 가능해도 절대 패스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양치질이에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음식을 먹은 다음에 양치질은 절대 패스가 안 됩니다. 가장 열심히 하는 관리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가장 어릴 때부터 가장 열심히 한 관리예요. 어, 평생 동안 우리 살면서요, 양치질을 몇 번 정도 해봤을까요? 몇 번 정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셀 수 없이 했죠. 지금, 암산 잘 되시는 리더님들 머릿속에서 지금 네, 암산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저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요. 한 4만 3천 번 정도 했겠더라고요. 대략. 4만 3천 번? 자, 오늘 저보다 적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많이 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 그냥 평균으로 4만 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리더님들, 우리가 살면서요. 똑같은 일을 4만 번을 했어요. 4만 번. 그럼 어때야 돼요? 어때야 돼요? 잘해야죠. 잘해야죠. 혹시 오늘 함께 하신 리더님들 중에서 양치질 전문가 있으신가요? 프로 있으세요? 프로? 양치질 프로. 나 정말 손놀림 기가 막히다. 나 정말 양치질 끝내주기 잘한다.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일부러 지금 리더님들 얼굴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 화면을 막 키워가지고 이렇게 꼼꼼히 리더님들 얼굴을 여기저기 많이 봤는데요. 자신이 있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안 보이시네요.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리더님들께 이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없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평생 동안 매일매일 하여튼 세 번씩 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아마도 이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왔던 거죠. 그냥 습관처럼 숨 쉬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양치질은요, 잘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잇몸 질환 있죠. 이런 잇몸 질환은요, 원래는 칫솔질로 제거가 됐어야 하는 플라그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평생 4만 3천 번의 양치질을 하면서 늘 완벽한 올바른 양치질을 했다라면은 지금 내 구강 상태가 훨씬 더 축지도 없이 건강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이제 오복 중에 치아의 복을 타고 나셔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까지 충치하나 없다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치아 건강은 유전적인 것도 있고 본인의 면역력에도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올바른 칫솔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더님들 그러면 이런 양치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때 보이세요? 자, 이거 굉장히 이제 오래된 짤인데요. 지금도 볼 때마다 네, 웃음이 나오는데 차인표 씨의 굉장히 유명한 분노의 양치질 네, 짤이죠. 자, 이런 양치질 네. 건강한 잇몸도 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범랑질을 이게 바로 이제 범랑질을 마모시키는 그런 양치질이죠. 잇몸 마모. 네, 보기만 해도 아프지 않나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실제로 남성분들 좀 이런 과격한 양치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아니 도대체 우리 남편은 어떻게 양치질을 하길래 칫솔을 바꿔준 지 얼마 안 돼서도 보면은 칫솔모가 다 벌어져 있다. 자, 그게 바로 이렇게 너무 자극이 센 양치질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양치질은요, 절대로 우리 치아에 있는 플라그와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온전히 도움이 될 수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하고 범랑질을 마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양치질을 해야 될까? 자, 올바른 양치질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자, 우리가 좀 공부를 또 해보고자, 자, 검색을 해보면요. 정보의 홍수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자,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가 힘을 내서 양치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뭐 회전법, 바스법 하면서 1시간 동안 양치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내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머릿속에다가 양치질 방법에 대해서 놔도요. 실제로 내가 양치질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마음처럼 잘 안 움직여요. 왜냐? 나에게는 이미 4만 번이 넘는 양치질 습관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해보려고 하다가 마음처럼 잘 안 되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치질 습관을 바꾼다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 자, 올바른 양치질은요, 일단 치아의 표면을 잘 닦아내는 건 물론이고요. 치아 사이사이, 치아 사이사이 치간, 그리고 잇몸까지 잘 케어를 해줘야 올바른 양치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나이가 들수록 잇몸의 혈류량이 감소를 하는데 이 잇몸 마사지를 해주면요.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좀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또 염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치은염이나 치주염, 특히 치은염 이렇게 염증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사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예방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는 양치질, 언제 잇몸까지 챙기고 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봐도, 노력을 하려고 해봐도 어려운 이 양치질을 올바른 양치질로 이끌어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우리 글리스터 멀티액션 전동 칫솔이다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글리스터 전동 칫솔은 음파형이에요. 음파형. 근데 시중에 보통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전동 칫솔이
회전식 전동 칫솔과 음파형 전동 칫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근데 회전식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감히 회전식 전동 칫솔을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회전식 전동 칫솔이라는 것 자체가 나온 게 그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스스로 양치질을 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나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회전, 뭐, 그 칫솔물을 회전을 시켜서 이제 양치질 하는 건데 이 회전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치아 구석구석이나 잇몸 사이에 낀 이물질을 일반 칫솔보다 오히려 제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강한 이렇게 압력을 너무 세게 가서 조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아가 마모되거나 잇몸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 자, 우리 글리서 전동 칫솔은 음파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파형이라는 건 강한 진동으로 물의 파동을 만들어서 미세한 공기방울들이 플라그와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물의 파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정력이 굉장히 강한데도요, 부드럽게, 아프지 않게 자극이 없이 안전하게 양치질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저희 오프라인으로 오시면은 실제로 이제 전도취소 안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세 분씩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나 회전식 전동 칫솔을 쓰다가 우리 글리서 전동 칫솔을 처음 사용하시면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양치를 하는데 너무 간지러웠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양치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었다. 사실 조금 시원찮다라고 느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우리 글리서 전동 칫솔 어때요? 쓰고 싶어요? 좋은 제품 같아요? 하지만 한국말은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분명 할 때는 되게 간지럽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었는데 끝나고 났더니 마치 스케일을 받은 것처럼 너무나 개운하다. 분명 압력도 세지 않고 간지럽고 시원찮다고 느꼈는데 헹구고 났더니 자꾸만 혀로 치아를 매만지게 된다. 이 뽀득뽀득한 느낌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 이건 뭐냐면 특히 처음 사용하시면 이제 당연히 느낌이 낯설기 때문에 너무 간지럽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간지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극이나 이런 압력이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약하신 분들, 민감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정력은 어때요?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양치질로 제거하기 힘든 이런 플라그들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글리서 전동 칫솔 어떻게 좋은 제품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칫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칫솔 모겠죠. 자, 우리 칫솔 모를 보면요. 세 가지 색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여기 가운데에 있는 하늘색 칫솔모는 치아의 표면을 닦는 역할을 하고요. 위아래에 있는 연두색 칫솔모는 치아 사이사이, 그리고 좌우에 있는 하얀색 칫솔모는 잇몸을 이제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색만 다른 게 아니고요. 모양이 제각각 다르게 생겼어요. 자, 위아래로 있는 연두색, 치아 사이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치아 사이사이를 잘 닦아내려면, 이물질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생기는 게 좋을까요? 뾰족한 게 좋겠죠.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뾰족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사이에는 이물질과 플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고요. 치아의 표면, 가운데 있는 하늘색은 촘촘하고 넓은 면적의 칫솔모가 되어 있으면서 치아의 표면을 세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좌우에 있는 하얀색 칫솔모는 버블 스프릿 엣지모라고 해서 굉장히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양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리더님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칫솔모가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게 잇몸을 쓸어내는 것과 두 개로 갈라진 칫솔모가 잇몸을 쓸어내는 것. 어떤 게 더 부드럽게 작용을 할까요? 갈라져 있는 거, 그쵸? 그래서 이 하얀색 칫솔모는 잇몸을 부드럽게 케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전동 칫솔의 기술력은요, 어떻게 진동을 보내서 이 칫솔모가 움직이게 하느냐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색만 다르고 모양만 다르게 생긴 게 아니고요. 모드에 따라서
제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화면을 한번 봐주실게요. 각 모드별로 칫솔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반 세정 모드입니다. 자, 두 번째, 센서티브 모드예요. 세 번째, 잇몸 마사지 모드입니다. 타이트닝 모드예요. 마지막 혀세정 모드예요. 모드마다 칫솔모가 다르게 움직이는 거 다들 보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면서 모드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반 세정 모드는 가장 모두 골고루 진동을 하면서 누구나 사용 가능한 가장 기본 세정 모드이고요. 자, 센서티브 모드는 보세요.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진동을 하면서 민감한 잇몸 라인을 아주 말끔하게 쓸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잇몸이 약하시거나 예민하신 분들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이고요. 잇몸 마사지는 자, 양쪽에서 때려주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잇몸을 좀 두들겨주는 패턴으로 잇몸 마사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모드예요. 이 잇몸 마사지 모드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건 얘가 세정도 되는 거냐 아니면 잇몸 마사지만 되는 거냐? 자, 세정 플러스 잇몸 마사지입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나는 일반 세정 모드로 세정을 하고 잇몸 마사지로는 잇몸만 중심적으로 마사지를 할 거다라고 따로따로 이용해 주셔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정과 잇몸 마사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파리스 모드예요. 가장 빠르고 강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치아의 표면을 긁어내듯 설계된 모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혀세정 모드예요. 혀세정 모드. 네, 가장 일관되게 진동하면서 이제 마일드하게 혀세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모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 화면에 낙서가 지금 모두에게 보이는 걸까요? 리더님들 중에서 지금 나도 모르게 낙서를 하신 리더님이 계신 것 같은데 확인하시면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드별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다르죠. 자, 모드별로 2분씩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양치질은 3분은 해야지 2분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자, 리더님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양치질 1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면요. 몇 번 움직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양치질 하면 1분에 약 한 120번 정도 움직일 수 있대요. 그러면 3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열심히 움직여요. 몇 번이에요? 360번이죠. 근데 우리 글리스 전동 칫솔은요. 1분에 몇 번 진동을 할까요? 몇 번 진동을 할까요? 32,000번 진동을 합니다. 32,000번. 그러니까 2분이라는 시간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2분으로 충분한 양치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분 동안에 30초마다 진동이 멈춰요. 이거는 치아를 우리 4개 영역으로 나눠서 30초마다 이렇게 30초씩 2분에 끝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처음에 사용하시면 이 30초씩 맞추는 거 2분에 끝내는 게 낯설고 잘 안 맞춰질 수 있어요. 사용하시다 보면요, 점점 그냥 감이 익혀집니다. 그래서 2분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나는 더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요. 간혹 가다가 이거 5개 모드를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도 말씀은 안 하셔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5개를 다 하시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아무리 좋아도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건 4가지 모드 중에서 나에게 맞는 모드를 하나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고 2분 동안 진행하시고 마무리를 혀세정 모드로 하시는 게 가장 매뉴얼적인 사용 방법이고요. 이제 나는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양치하기 때문에 저녁 양치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2가지 모드 정도를 내가 섞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일반 세정한 다음에 뭐 화이트닝 모드를 한 번 더 한다거나 일반 세정한 다음에 잇몸 마사지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혀 세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2개 정도 모드를 섞어서 이용하시는 건 권장해 드리고요.
각각의 스타일대로 원하는 모드 선택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모드로 되어 있고요. 강도는 약, 중, 강.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약부터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압력이 셀 경우에는 또 이제 우리가 잇몸을 마모시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삐 소리가 나면 멈춥니다. 멈춰요. 이거를 왜 멈추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압력이 좀 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압력 같은 경우는 이걸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강도는 3가지에다가 모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초마다 이제 적정 양치 시간이 이제 진동이 멈추면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가 구역을 바꿔야 될 시간이구나. 이거를 점점 맞춰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글리스터 치약과 사용했을 때 가장 찰떡궁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굉장히 우리 또 뉴트라이트 민트로 부드러우면서도 상쾌한 청량감을 주는 뉴트라이트 글리스터 치약인데 사용을 해보시면요. 내가 일반 칫솔로 이제 우리 치약을 사용했을 때랑 전동 칫솔로 사용을 했을 때랑 이게 거품이 다르게 난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일반 칫솔질로 하면은 거품이 이렇게 입안에 많이 차는데 전동 칫솔을 사용하면은 거품이 많이 안 난다. 그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이 미세 음파 진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치약 입자 자체가 굉장히 고르게 도포가 되고요. 거품 자체도 부드럽고 조밀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일반적으로 양치질 하는 것과 그리고 전동 칫솔을 했을 때 이 거품의 차이는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UV 살균. 자, 칫솔은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어때요? 보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양치를 할 때는 하는 거는 하루에 뭐 사실 다 합쳐도 10분이 안 되는 시간인데 나머지 시간 동안에 욕실 안에서 개방된 곳에서 노출이 되게 되면은 세균에 정말 온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칫솔 속의 세균이 변기 속 세균보다 200배가 많다라고도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만약에 개방된 곳에 그냥 놓여져 있다라면은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UV 살균 쾌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3개의 칫솔모를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칫솔모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가운데. 가운데를 향하고 있죠. 이 가운데 UV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쪽을 향하도록 칫솔모를 꽂아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칫솔모를 반대 방향으로 꽂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혹시 또 오늘 있으실 수 있어요.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저 어제 오프라인 체험하는데 자주 사업 열심히 하시는 리더님이신데도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되는 대로 꽂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램프 쪽으로 꽂아주셔야지 칫솔모가 살균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글리서 전동 칫솔이 방수가 가능해요. IPX7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1m 수심에다가 30분간 이 칫솔을 담궈놔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담궈 놓기를 권장해드리지는 않고요. 자, 그런데 방수가 가능해서 샤워 중에도 가능하고 욕실에서 습한 환경에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칫솔모를 사용한 다음에 이제 꽂잖아요. 근데 칫솔모에 만약에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어때요? 여기 물기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물때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살균 크리들 자체의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기를 잘 털거나 그리고 마른 수건 같은 거 이용해서 한번 잘 닦아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칫솔 자체도요, 그냥 물에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충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때가 생겨.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방수가 되는 것과 별개로 물이 고여서 뭐 모이게 되면은 물때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용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물기는 닦은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전동 칫솔 자체는 이제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완전 충전, 완충을 시켜놓으면요. 280분 동안 사용이 가능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모두당 2분이니까
140번을 무선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UV 살균 크레들은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살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이 살균 크레들 자체도 그냥 무선이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왜 얘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살균이 가능하냐라는 질문도 주시거든요. 자, 그 이유는요. 만약에 충전식으로 이 살균 크레들을 만들게 되면요. 자, 어떤 게 다르냐면 원래 지금 현재 우리 살균 크레들의 성능은요. 칫솔물을 꽂고 뚜껑을 닫았을 때 약 10분 후면은 99.9%의 살균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대장균, 녹록균, 포도상규균, 치주질환 유발균 이러한 세균들을 99.9%를 살균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살균 프레드를 충전식으로 만들게 되면요. 충전 상태에 따라서 이 살균 능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일정한 살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이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10분 동안에 99.9%의 UV 살균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했던 우리 전동 칫솔 한번 쭉 보시면요. 자, 쓰리웨이 칫솔모라고 해서 칫솔모 그리고 뒤편에 아까 뭐 혀세정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혀클리너가 뒤편에 있어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뒤편에 혀클리너 있습니다. 혀클리너가 따로 있으면요. 이 헤드를 바꿔야 되는 게 또 은근히 귀찮아요. 그래서 또 안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뒤로 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까 압력이 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삐 소리가 나면서 멈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글리스 로고 부분에 압력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누를 수 있는 버튼은요, 딱 두 개입니다. 위아래 버튼 두 개밖에 없어요. 위에 버튼은 전원 온오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꺼지고요. 켜진 상태에서 짧게 누르면 모드가 변경이 돼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버튼은 강도 변경, 약, 중, 강. 근데 이게 절대 사용하기 어렵지 않은데요.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어려울 수 있는 게 내가 입안에 넣은 상태에서 바꾸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잘.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때는 거울을 보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또 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얘가 자꾸만 모드가 혼자서 막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랜덤인 거냐라는 질문 하시는 거예요. 랜덤이 아니고 아마 내가 잡고 움직이면서 얘를 계속 누른 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드가 변경이 되죠. 그래서 가만히 잡고 하시면 모드 변경이 되지 않고 눌렀을 때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익숙해지기까지는 처음에는 거울을 보면서 이용하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많이도 질문하시는 게 칫솔모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느냐. 자, 현재 우리 글리서 전동 칫솔모 같은 경우는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 교체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일반 칫솔은 원래 1개월에서 2개월 안내해 드려요. 근데 전동 칫솔은 내가 직접 양치하는 것보다 훨씬 압력이 덜하기 때문에 마모가 되거나 벌어짐이 덜하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지속적인 진동에 의해서 이 미세모가 당연히 마모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알림 서비스가 또 되기 때문에 알림 서비스를 하시면요. 또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람이 갑니다. 그러면 그때도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모된 칫솔모를 계속 이용하게 되면 또 잇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칫솔모 교체 시기를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글리스터 칫솔이 이제 또 일반 칫솔도 있다 보니까 전동 칫솔을 하루에 3번 계속 써도 되는 거냐? 아니면 언제 일반 칫솔을 쓰고 전동 칫솔을 쓰는 거냐? 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자, 정답은요, 없습니다.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집에서는 이제 전동 칫솔을 쓰고 이게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기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미팅이 있거나 바깥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일반 칫솔 이용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전동 칫솔 쓰시는 거 당연히 괜찮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사실 저도 처음에 사용을 할 때는요. 아침에는 일반 칫솔질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침엔 바쁘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전동 칫솔이 더 빠르고 완벽한 양치질을 선사해 주거든요. 근데 그냥 마음이 바쁘니까 괜히 내가 막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으니까 일반 칫솔을 쓰고 저녁에는 전동 칫솔을 좀 여유롭게 쓰고 이랬어요. 근데 점점 전동 칫솔만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쓰다 보니까 제가 양치질을 스스로 하면요, 안 개운해요. 덜 개운해. 그 개운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전동 칫솔에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되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평생 동안 해왔던 4만 3천 번의 양치질이 참, 형편없었구나. 올바른 양치질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답은 없으니까 처음에 적응하는 시기를 가지시는 분들은 일반 칫솔과 병행하며 사용하시다가 나중에는 아마 저처럼 자연스럽게 전동 칫솔만 찾게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들 가족에 따라서도, 가족 수에 따라서도 그렇고, 욕실이 두 개, 있는 집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만약에 전동 칫솔이 이 공용 욕실, 뭐 거실 욕실에 딱 하나가 있으면요. 많이들 하시는 말씀들이, 출근이라든지 뭐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이라 아침 바쁜 시간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쟁탈전이 일어난다. 이거 양치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 힘들다. 혹은 이제 욕실을 따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저기 거실 화장실까지 칫솔 가지러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일반 칫솔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다가 실제로 하나 더 구입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집집마다 전동 칫솔이 아니라 정말 욕실마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1월 9일부터 욕실마다 전동 칫솔 프로모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치약 3개, 치실 2개, 우리 마우스 스프레이 2개가 증정되는 프로모션이고요. 자, 2개를 구입하셨을 때 혜택이 굉장히 좋아요. 증정품은 동일하게 나가면서 자, 금액적으로 8만 9천 원의 금액적인 혜택을 보실 수 있는 프로모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한 개 더 구입할까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데 써보고 싶다 고민하셨던 분들은요 이런 프로모션을 적극 한번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오늘 함께 이제 하시면서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 당장 써보고 싶다. 내일 당장 이제 사고 싶다. 아니면 지금 당장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참으셔야 돼요. 1월 9일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네. 참으셨다가 프로모션 혜택 받으면서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글리스 전동 칫솔 제품 정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비디오 많이 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마무리 멘트 해주실 사회자 리더님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1시간 동안 진짜 단 1분도 끼치지 않으시고 많은 정보를 주시려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똑 부러지게 너무 저도 귀에 쏙쏙 들어왔거든요. 이글 드림에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해주신 김미든 감상님께 저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글 드림 가족 여러분, 금요일 밤 잘 보내시고, 내일은 또 DBC가 있으니까 또 안녕히 주무시고,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